자, 일품 공통수학 2. 자, 원의 방정식 개념과 핵심 줄을 봅시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부터 갑니다. 자, y는 EX 위에 있다, 중심이.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난다. 자, 원의 방정식은 항상 출발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중심 A, B, 반지름 R, D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알아봐야 될 게 세 개죠. A 있고 B 있고 R 제곱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세 개가 준다고. 중심을,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두 개. 이게 좋네요. 자, 일단 뭐가 되겠어요? 이거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B 값은 뭐가 돼요? B 값은 이제 2A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3이 지나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R 제곱이야.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은 A제곱 4A제곱 5A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랑 똑같은 뜻이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0A 여기서 1 나오고 9 나오니까 10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지금 R제곱식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얘를 지난데 얘를 지나니까 4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둘 다 마이너스는 제곱할 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된 건 똑같죠. 그래서 여기 5A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8A 여기 플러스 8A 나오니까 A 없어져요. 그 다음에 16하고 4가 나오기 때문에 20이 나오네. 이걸 R제곱. 자, 둘이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10A 빼기 10은 0이 되니까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 자, 이거 아무 데나 대입하세요. 여기든 여기든. 그럼 R제곱이 얼마가 나옵니까? 25가 나오니까 R제곱이 25면 반지름 얼마야? 5.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스타트를 해놓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변수를 줄여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펼쳐놓은 것은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죠. 어떻게 시켜주나요? 완전 제곱식. x제곱 빼기 2x니까 질러요. x 빼기 1의 제곱이 있어야 되죠. y, 2y, 2a가 있으니까 y는 플러스 a 제곱기 질러놓고 자, 여기서 1 질렀지 여기 a 제곱 질렀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b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이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럼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이 1 플러스 a 제곱 빼기 b가 되는 거지. 딴에 처리해 주면 된다. 자, 반지름의 기가 2라 그랬으니까 이거 제곱해 주면 얼마예요? 4가 되는 거고 식 하나. 그 다음에 중심이 있는데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직선이 중심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 요점이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대입해 주시면 x에 1로 보면 2죠. y에다 a를 마이너스 a를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여기서 a 값이 얼마가 나와요? a 값이 2가 나오죠.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b가 4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3. 이게 정답이 되겠다. 다음 세 번째, 두 점을 잇는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름이 있겠죠. 그리고 아무 점이나 잡으면 이렇게 직각이 될 거란 말이죠. 거꾸로 얘기해갖고 요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한 점의 좌표가 2,1이고요. 여기 한 점의 좌표가 6,5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중심 구하고 해도 되는데 근데 문제를 보면은 좀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 도대체 뭔 뜻일까? 자, 이건 뭘 이용한 거냐면은 이 원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봐요. 아무 점이나 x, y를 잡으면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뭐 어디를 잡아도 마찬가지야. 어디를 잡아도 양쪽 끝과 연결을 하게 되면 수직이 나오죠. 자, 우리가 수직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쪽 왼쪽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x 빼기 2분의 y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쪽의 기울기 x 빼기 6분의 y 빼기 5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위에 y-1, y-5 내비두시고 저쪽에 반대편에 분모 곱해주면은 x 빼기 6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면은 x 빼기 6 더하기 y-1, y-5는 0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일종의 공식인데 이렇게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점을 알려주고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점을 알려주고 그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누가 오는 거예요? x 빼기 y x 빼기 6이 누구예요? 여기 저거 x 빼기 y 빼기 6 요거는 뭐죠? 여기 y 빼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자리 6,5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6, 이게 6,가 아니라 y가 하나 1이고 5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y 빼기 1, y 빼기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교해 주시면 a 값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b 값 하나는 누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26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에요. 여기 지름의 양 끝이 x1, y1, x2, y2로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에 있는 xy 갖고 식을 세우면 x 빼기 x1, x 빼기 x2, x끼리 곱하고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 이꼴 0 해주면 이거 정리한 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를 문제로 만든 거고. 자, 두 번째 유형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축에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축에 접할 때 뭐가 있었어요? x축에 접하면은 항상 수학을 x축을 건드리면 y값이 바뀌어요. 이 y값이 반지름이죠. y축에 접하면은 x값이 반지름이 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주면 그냥 반지름의 크기와 좌표 크기 같은 건데 이 뿔말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접하는 것이 1사냐, 2사냐, 3사냐, 4사분면이냐 그거 구분을 해준 거죠. 자, 여기는 이미 여기하고 여기가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호 다른 게 커버가 돼요. 근데 여기는 같은 문자를 썼기 때문에 부호 다른 거를 미리 하고 가야 돼. 이것도 차이 조심해 주세요. 자, 문제 봅시다. 자, 어쨌든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랬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출발 어떻게 한다고? 원의 방정식이니까 저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요 틀이에요. 요 틀에서 하나씩 소구해 나가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x축에 접한다고 그랬죠?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 y좌표가 반지름이라고. 그러니까 반지름 대신에 뭐라고 적어주면 돼? b라고 적어주면 돼. 이거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접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 x좌표가 2네요. 2, 어쩌고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는 걸 정해줬네요. 조건 뭐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만 조건만 더 있으면 돼요. 나머지 한 조건이 뭐예요? 여기 접한대요. 이렇게. 자, 접한다 그러면 항상 뭐 쓴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래서 d 이꼴 r을 쓰시면 되고, 자, 이 d는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 제곱 저곱도 해주면 1 플러스 4가 되고, 여기서의 길이죠. 이거 b로 났죠? 그러면은 x자리에다가 2 집어넣고 y자리에 b를 집어넣어요. 플러스 2 절대값. 자, 이것이 얼마가 돼야 돼? 반지름. 자, 반지름이 b란 말이죠.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림에서 b가 양수인 거 확실하기 때문에 원래 절대값 씌워줘야 되지만 그냥 바로 갔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2b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것이 b 루트 5가 돼요.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지? 뭐 이게 4-2b가 b 루트 5가 되느냐, 아니면은 4-2b가 마이너스 b 루트 5가 되느냐, 두 가지가 남는데, 자, 첫 번째 걸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넘겨서 해주면은 b는 루트 5 플러스 2분의 4가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b는, 자, 이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쵸? 정리해주면 얘가 넘어오고 4가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음수잖아. 안 되는 거죠. b 값은 얘가 될 거고, 자, 유리화 해주시면 분모 1 되죠? 분모가 1 되는 거니까 4배에 어떻게 돼요?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정리를 해주시면 이거 2죠? 좀 이상하다 했네. 자, 그래서 됐고요.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해 주시면은 4루트 5, 그러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값은 마이너스 8이고 n이 4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합해서 12가 정답이 되겠다. 자, x축에 접했기 때문에 중심에 y좌표랑 반지름이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y좌표에 엄밀히 말하면 절대값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좌표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b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제곱하면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든 마찬가지. 이번에 x축이 y축에 접한다고 그랬잖아. y축에 접하게 되면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인데, 자, 이렇게 x축 y축에 있으면 이렇게 접하든 중심에 x좌표가 반지름이란 말이죠.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제곱해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 a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서 미지수 하나 줄였고요. 그 다음 뭐야? 2,3을 지나간대요. 그럼 여기다 2하고 3을 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이 또 여기 위에 있대. 그럼 b는 a-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b 자리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a-1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보게 되면 여기가 2-a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3-a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풀어주면 4-a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자, a제곱 두 개 하나 없어질 거고 여기서 4 여기서 8이 나오니까 12a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하고 16이 나오니까 더해주면 20이 되겠죠. 이걸요. 자,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 값이 2 또는 10이 된다.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중심의 좌표 a가 2가 되면은 2, 얼마가 돼요? 2,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심이 10이 되면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10이 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이게 지금 빨리 풀 수 있는 게 중심이 어디 있어요? 기울기 1인 직선 위에 있다고. 중심 두 개 모두 기울기 1인 직선 위에 있고 하나의 좌표는 2,1이고요. 하나의 좌표는 10,9가 되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비율이 1대1대 루트 2가 될 거고 이 길이가 얼마죠? 8이니까 여기는 8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갖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알고 있는 점 위에서 구할 때는 이런 거 이용해주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 네 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반드시 몇 사분면인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2사분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이너스 1,2니까 한 여기 요 점이네요. 요 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렇게 가장 조그맣게 하나 수도 있고요. 또는 요걸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좀 원이 크게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마시고 여기서 출발해 여기서.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심의 x좌표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r, r로 보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얘가 이걸 지나간다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다 2를 넣어주면 2r 제곱 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4r 플러스 마이너스 2r이니까 6r이 될 거고 1하고 4가 나오니까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아래 뭐가 나와? 1하고 4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원의 반지름이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반지름이 4란 뜻이고 이거 못 풀어주면 돼요. r 자리에 4를 집어넣은 거 풀어주시면 되겠다.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고 x의 개수가 플러스 8x y의 개수는 마이너스 8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4가 들어가서 16이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뭔 소리야? 5를 해놓고 4는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지금 정신을 얻다 팔았다. 이거 5죠? 소리. 이게 5예요. 5. 뭔가 좀 이상하다 했었으면서. 그럼 여기는 이제 10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y가 될 거고요. 여기서 25 세 번 나왔으니까 하나 지워주면 25가 하나 나겠죠? 25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a 값에 플러스 10, b 값에 마이너스 10, c 값에 25가 되고 3개 더해주면 25가 되겠죠. 순간적으로 예술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건 이미 앞에서 했었어요. 항상 어떻게 하더라고? 원이 됐건 직선이 됐건 무슨 도형이 됐건 간에 도형을 다 이퀄 0꼴로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걔네들 한쪽씩 쓰고요 다른 쪽씩을 쓰고 아무 쪽이나 k를 붙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차식이 되는 거니까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니까 뭐예요?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아니고 살았게 되면 전체로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 자, 직선인 경우에는 교점 구하는 게 쉬워서 교점을 구하고 풀어도 되지만 원은 교점을 구하려면 2차식 연립해야 돼서 귀찮다고 반드시 이 표현으로 가야 돼요.
자, 두 원의 교점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다 펼쳐요. 펼쳐서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 그러니까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4 이렇게 해주시고 플러스 k 앞에 갖다 붙이시고요. 이거 다 전개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 2차식도 전개해 주는 게 편하긴 한데 최소한 이건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넘겨서 마이너스 26 이거 이꼴 0꼴로 만들어줘야 돼요. 두 식을. 그래야 이게 교점을 지날 수 있는 식이 되고 이꼴 0 이래야지만 교점을 대입해주면 0, 0 되면서 성립하는 거죠. 예? 두 식을 어떻게 한다? 이꼴 0이 되는 식으로 만들어야 대입했을 때 0, 0 되니까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원을 결정 지으려면 점 두 개로는 안 돼요. 원을 결정을 지으려면은 원을 결정을 짓고 싶으면 세 개는 필요해. 그래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 거니까. 두 개만 지나는 원은 당장 이 두 원도 두 개를 지났죠. 얘네 둘을 지름으로 하는 원도 있죠. 가장 작을 때. 또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원도 있고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값은 k 값이 정해질 때마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거는 원의 방정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3의 조건이 필요하고 제3의 조건이 뭐였어요? 5,0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x에다 5를 넣었을 때 y가 0이란 뜻이죠. 그럼 여기 뭐 남습니까? 1 남고요. k 여기다 5 넣어주면은 여기 5 넣고 1 넣어주면은 0 넣어주면은 이쪽에 1이 남고요. 이쪽에 4가 남죠. 그럼 5가 되는 거니까 얼마야? 이쪽에 5,0 대입한 거니까 5 빼기 1 맞고 이게 5가 되고 마이너스 21이네. 미쳤네 이거. 그럼 여기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1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25죠? 수가 이상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이상하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k가 1일 때라는 얘기죠. k가 1일 때. 1일 때의 요 식이 바로 조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자, 이제 원의 방식 정리 좀 해야 되니까 다시 다 풀어주세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 x제곱 여기 있고 x제곱 두 번 나오죠? 2x제곱. y제곱도 몇 번 나오겠어요? y제곱도 두 번 나올 거다. 2y제곱. 그 다음에 1차 식이 여기 마이너스 8x가 나올 거고요. 이쪽에 플러스 4y가 있을 거고. 상수항이 여기서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가 16하고 4니까 20. 20에서 마이너스 26.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약분해주면 2,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긴 2가 되고 5가 돼. 자, 그러면 x제곱 4x니까 x 빼기 2의 제곱. y제곱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여기서 2하고 1이니까 얼마 질렀어요? 5 질렀죠. 합쳐서.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었죠. 넘어서 플러스 5가 되면은 자, r제곱이 10이 되는 거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10파이가 정답이 됐다. 자, 그 다음에 공통연의 길이 그랬는데 또 공통연의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 자, 공통연의 방정식은 두 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공통연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기본적인 출발은 한쪽 식을 쓰시고 플러스 k는 뭐 아무 때나 갖다 붙여도 되고 조금 디테일한 게 숨었긴 한데 뭐 그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이꼴 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식이 1차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k가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냥 둘이 빼주면 돼요. 빼주면. 여기서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주면 돼요. 그럼 x제곱 지워지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직선은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가 중심이 원점이죠. 이걸로 합시다. 중점이 원점이 나오고 그럼 요 길이 구하는 건데 항상 요 길이는 요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다가 소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되지. 왜냐하면 여기 양쪽이 반지름이라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럼 반드시 뭐야? 원에서는 요 직각삼각형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원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중심과 반지름 그리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전 요 네 개를 항상 생각해라고. 중반직피 하면서. 자, 이쪽이 반지름, 이쪽 반지름 얼마가 됩니까? 루트 5예요. 그럼 요 거리가 필요하네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D는, 자, 루트, 여기 제곱 해주면 25가 나올 것이고,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뭐야? 빵빵 5니까 5가 남겠죠. 그럼 1이 되잖아. 그때까 보고.
자, 그래서 여기가 1이 나와요. 그럼 1이고 빗변이 루트 5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러면 이 구한 게 항상 뭐야? 이 구한 게 공통현의 길이에 얼마큼을 구하게 돼 있어요. 절반을 구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 여기까지 확정을 해주면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가 정답이 된다. 자, 또 마찬가지 교점을 지나고 그랬잖아요. 교점을 지나고 그럼 무조건 뭐 눈 딱 감고 쓰세요. 이렇게 한쪽씩 다 쓰고 바로 쳐놓고 K 쓰고 물론 이 괄호 안 쳐도 되지만 그냥 걸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퀄 0을 만들면 일단 교점을 지나는 도형 완성이 됐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찾자고 그랬어요? 이 원중에서 중심이 원점이 돼달라고 그랬어요. 중심이 원점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꼴이 된다는 얘기야? x제곱 y제곱 이퀄 r제곱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차항이 지워지는 거지. 그럼 보세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1차항을 지우는 거란 말이야. k 얼마 들어가면 돼? k 1 들어가면 1차항 지워지죠. 즉 k가 1일 때 이 식의 방정식이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식이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2y제곱이 될 거고 1차항은 지워질 거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이렇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요? 8이 되니까 r제곱이 8이 돼. 여기 r제곱이니까 원의 넓이는 8파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자,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요령 전에 직선에서 한번 했었고 원에서 한번 했으니까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심에서의 거리가 이게 기준으로 접할 때가 r이니까 거리가 더 멀면은 직선이 밖에 있는 거고 거리가 반지름이 더 크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네, 그림과 함께 정리해 두시고 요건 이제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두 점에서 만나면은 실근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냥 8분의 0보다 큰 거고 D가 0이 되면은 중근 나오니까 접하는 거고 D가 0보다 적으면은 교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풀이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디로 가라? 무조건 일로 가라. 이게 낫겠다.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직선이 있고요. 원 둘이 있는데 모두 만나지 말래요.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주면 얘를 고치면은 x 빼기 3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y 빼기 2의 제곱이 필요하고 9는 됐고 그러면 4만 남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래서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형식을 살펴본다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원이 있고요. 중심이 3,2 이쯤 돼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 있어요. 자, 반지름이 2가 됐기 때문에 여기 y축에 x축에 닿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면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중심 간의 거리가 루트 13이 되고요. 반지름이 1이고 여기가 2니까 이 두 개 더한 것보다 루트 13이 크니까 둘이 만나지는 않고 여기까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mx 플러스 이 직선인 mx 플러스 2면 어디를 지나가는 직선이냐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모두 만나지 말아라 그랬거든. 자, 모두 만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사이를 지나가든가, 그렇죠?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든가, 아니면은 여기 접하는 거와 또는 여기 접하는 거.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하여튼 이 접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모두 만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 만나는 부분을 요 사이로 지나가는 거와 그 다음에 바깥으로 지나가는 뭐 그런 개념이 나올 거다. 자, 그 개념상은 그렇게 되고요. 어차피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가 되는 건데 그 경계가 되는 게 뭐겠어요? 접할 때들이 경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또는 여기 접할 때, 이쪽 접할 때, 이쪽 접할 때 경계가 되는 거지. 자, 그림을 뜨시긴 한데 그림이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식으로 한번 정리해 놓고 봅시다. 자, 무조건 뭐를 해라.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그림이 더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네요. 좀 어차피 그림을 그려도 식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식으로 갑시다. 뜻은 그 뜻이고요. 얘랑 봅시다. 얘랑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D하고 계산해 주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게 식을 쓰면은 이제 m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고 원점에서 그냥 빵빵 절대값이면 2가 되겠죠. 자, 얘가 1이 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절대값 양수니까 곱해 주시고, 양수니까 제곱해도 방향 안 바뀌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m제곱의 범위가 적다 3이 되죠. 자, 이렇게 2차식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넘기시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성의 분도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뭐가 나오죠? m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까지 요 범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범위는 얘가 나왔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좀 적어 이렇게 수직선에다 표시해 줄게요.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뜻이고. 자, 두 번째 도형, 두 번째 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똑같은 방법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거리를 구해주면 D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밑에는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중심이 3,2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3m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네. 그나마 좀 낫네요. 자, 이게 반지름 여기 2죠?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더 커야 된다고. 그러면 절대값 3m이 이렇게 있고, 크다 2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제곱해 주시면 9m제곱, 여기는 4m제곱 마이너스 4. 역시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아래쪽으로 몰아주시면 5m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인수분해 주시고, 루트 5m 합차 공식이죠. 플러스 2 루트 5m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크다에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크다에 걸렸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 값이 누구야? 하나는 루트 5분의 2가 될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된다고. 근데 루트 5분의 2하고 루트 3을 비교해 봅시다. 제곱해 보세요. 5분의 4죠. 제곱할 것도 없네. 얘는 1보다 작잖아. 그쵸? 얘는 1보다 크죠? 그럼 당연히 루트 3이 큰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갈라먹고 나갈 거고,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플러스 이쪽으로 갈라먹고 나가는 애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자, 공통범위 어디야? 여기랑 여기고. 자, 루트 5분의 이제 답을 쓸 거니까 유료해 주시면은 5분의 2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m의 범위가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보다는 적고 이 범위가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옆에 범위는 이쪽 범위죠. 이쪽 범위는 m의 범위가 여기는 플러스죠. 5분의 2 루트 5. 그게 안 줘졌어. 이거보다는 크고요. 이게 루트 3보다는 적다. 이렇게 해서 범위가 두 군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파란색 범위가 정답이 된다. 자, 그림으로 한번 뜻은 알아봤는데 어차피 그 그림도 식으로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식으로 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11번 문제. 자,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대요. 두 점에서 만났고, 그 정수 m의 최소값을 a라고 했고, a, b는 뭐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자세히 그려도 되겠지만 대충만 그려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m이라 정확히 못 그리거든. 대충 그리시고. 자, 직선은 기울기가 1이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뭐 ab 그랬으니까 뭐 아무데나 ab 적어주고. 1에 6이 나왔대요. 뭐 그런 거보다 하면 되고. 자, 중심의 좌표는 구할 수 있죠. 여기가 요거 반씩 주점 되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는 2,1이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아, 이게 두 가지구나. 이게 m이 6인 건 두 번째 이게 6인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거리 d가 어떻게 돼야 돼? d하고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커야 돼. 그럼 거리 공식 루트 2분의 자, 2,1 중심에서의 거리예요. 여기다 절대값 x에 2, y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고, 어차피 고쳐서 되는구나. 자, 고칩시다. 반지름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안 고칠 수가 없었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넘어가면 4하고 1이니까 5가 있어요. 5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 루트 씌우시고 루트 5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r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봅시다. 양수니까 그냥 제곱해줘도 돼요. 여기가 제곱해주면 밑에는 2가 되고요. 위에는 얼마예요? 위에가 이게 2였던 거니까 제곱해주면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제곱해주면 5 플러스 m이 돼. 그럼 m은 크다 뭐고요? m은 5보다 큰 거예요. m은 크다. 여기가 지금 얼마냐? 2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정수 최소값이랬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치 가장 작은 건 누구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요 길이가 6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 활용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AB가 6이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은 아까 이제 루트 5 플러스 M이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여기가 요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요 길이가 뭐죠? 역시 점과 지점 사이 거리야. 아까 나왔죠. 요거죠, 요거. D. 그리고 정리해 준 게 루트 2분의 2였단 말이죠. 루트 2분의 2니까 약분해 주면은 루트 2가 남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 빗변이죠. 그러면은 5 플러스 m은 제곱해줘. 9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n값이 얼마입니까? 11에서 5를 빼니까 얼마요? n값은 7이 나오네요. 그래서 b값은 7이 됐다. 뭔 소리냐? 11이죠. 11에서 5 빼면 얼마예요? 6이죠. 계산이 어떤 됐어. b값은 6이 되겠네요. 아까 a값이 마이너스 2고 b값이 6이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4 이렇게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그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 간의 관계 갖고 해결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 좀 합시다. 중심 반지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제곱은 1이야. 그렇죠?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x 빼기 2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여기 6y가 있으니까 y 플러스 3의 제곱이 필요하고, 자, 이쪽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4하고 9니까 13이 필요한데 12가 있죠? 12를 빼주면 1이 남겠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자, 여기는 접하래. 오케이, 여기는 접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2등분 하래. 그러면 일단 2등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하고는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접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직선이 이 원을 2등분 하려면 중심을 지나가야 돼요.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반지름은 필요 없었네요. 자, 그러면 하여간 뭘 써야 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중심 간의 거리가 바로 뭐가 돼야 돼? D가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건 지나가는 점은 알아요. 뭘 몰라? 기울기 모르잖아. 그리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해당되는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했어.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다음 단원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접선 문제기도 해. 그러니까 뭐를 모르냐? 점을 알아요.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모르는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놓자고. 이거 식으로 세워. y 마이너스 플러스 3. 그 다음에 기울기 m 쓰시고 x 빼기 이렇게 되겠죠.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마이너스죠. 3 이퀄 0 이렇게 몰아준 후에 뭐 해주면 돼요? 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인데 여기서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래서 디스턴스 d는 루트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절대값 씌우시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들어가고 y 자리에 0 이렇게 들어가겠죠. 뒤에 건 그대로 쓰시고. 정리해 주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절대값 아니니까 다 플러스를 바꿔도 되고요. 3m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네.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요번에 반지름 얼마였어요? 1이었단 말이에요. 1.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묶이고요. m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다음에 제곱하세요. 그러면 9m제곱 마이너스 18m 플러스 9가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거 지워지면서 8되고 8되죠? 이꼴 0되고, 약분해주면 4m제곱 플러스 9m 플러스 4는 0이 되죠. 자,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인수분해가, 근데 뭐라 그랬죠? 기울기 합을 구하라고 그랬네. 자, 인수분해가 자, 인수분해 잘 안 되죠? 일단 판별식만 알아볼까요? 판별식은 9의 제곱. 9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44가 되네요. 그러니까 81 빼기 얼마가 돼? 81 빼기 64니까 0보다는 크네요. 그러니까 이건 근해 공식으로 보였을 때 뒤에 얘네들이 남는 거네.
그러니까 일단 뭐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근을 갖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두 근의 합을 구하려면 합. 그러면 근거계수관계 쓰면 되겠죠. 두 근을 M1, M2라고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은 근거계수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호흡이 좀 길죠. 자, 그 다음 접선 유형. 자, 접선 유형은 원래 세 가지예요. 접선 유형이 세 가지인 게 두 개를 줬지만 그 문제를 보세요. 위에 점 문제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 알려줬죠?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밖에서 긋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접선의 유형이 세 가지로. 그러면 요 세 가지마다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자, 위에 점은 반드시 공식을 외워라. 자, 증명은 교과서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반드시 위에 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점 공식 외우기가 편하잖아. 위에 점 공식 외우는 거 어떻게 배웠어요? 그 원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 점 어딘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 상관없는 거야. x는 y 이런 점이 있고 접선을 찍 거주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뭐였어요? 원의 방정식을 연계시켜서 외워주면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 x제곱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x제곱 뭘로 보는 거야? x 곱하기 x로 보고 y제곱 y로 보고 r제곱을 r제곱으로 보라고. 이러기다가 x1 y1 집어넣고 딱 정리한 식이 이 식이 바로 요 접선의 방정식이다. 중심이 원점 아닐 때 외우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것만 먼저 정확히 외워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딱 위에 점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공식을 활용한다. 왜? 공식 모르고 유도해서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치? 수학 공식은 몰라도 되는 공식도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참고로 얘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뭐 기를 쓰고 외우는 사람은 좀 안 맞겠지만 별로 외울 필요는 없는 공식이다. 그냥 이거는 D 이꼴 R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모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 위에 점 접선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점 문제는 반드시 뭘 또 활용해야 되느냐 하면 위에 점이라면 그럼 기본적으로 A제곱 B제곱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해 줘야 되겠죠. 이 두 개를 같이 끌고 다녀라. 자, 그런데 얘가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올 건데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됩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A라고 2B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식 하나. 자, 이 대입하세요. 그러면 4B제곱 B제곱이니까 5B제곱이 5가 돼요. 그럼 B제곱이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B제곱 1이 되기 때문에 A제곱은 얼마예요? A제곱은 이거 4B제곱이니까 A제곱은 4가 되겠죠. 자,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4가 정답이다. 항상 뭐 구하는지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위에 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위에 점 공식 한번, 그리고 걔가 위에 점이니까 여차직하면은 그 자신의 도형의 방정식도 만족한다는 거,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된다. 자, 14번은 자,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3인 거지. 그게 여기랑 접한대요. 그러면은 물론 공식을 외워도 되겠지만 기울기를 알아줬기 때문에 식이 여기까지는 정해진 거고 여기 y절편만 모르잖아요. 여기서 뭘 쓴다? D 이퀄 R을 쓰는 거죠. 자, 거리 공식. 제곱제곱이니까 10이 나올 거고, 대부분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K 나오겠죠. 고치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다. 자,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 6도 10이잖아. 그러면 이제 K 값이 나왔죠. K 값이 뿔마 10이 된다고, 절대값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어디를 지나가래요? 이사분면 지나가래. 이사분면 지나가려면 그림 보시면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가파른 직선인데 여기 저기 뭐냐 y절편이 10이 돼야지만 이렇게 이사분면 지나가죠.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면 밑으로 지나가고 때문에 이사분면 못 지나가지. 이렇단 얘기고 요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높이가 10이에요. 기울기가 3이고 그럼 x절편이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얼마? 절대값이면 3분의 10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10.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0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 점 문제와 기울기 접선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 밖에서 긋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풀이법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 다 정리 좀 해놓읍시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된다. 어떤 관점이냐면은 첫 번째 관점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 접점의 좌표,
밖에서 그은 접선인데 접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물어보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접선의 방정식만 요구를 하느냐 또는 이제 기울기만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라고요. 그러면 출발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걔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포인트가 어디로 갔어요? 접선의 기울기로 갔죠.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가 된다. 자, 저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유형을 풀 때는 기울기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놔요. 그러면 요 지나가는 점은 밖에서 걷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있고 밖에서 이렇게 긋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알려줬잖아요. 밖에서 긋는 접선이니까 요 점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점 7,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7,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 위에 기울기를 뭐 m이랑 놓고 식을 세우라고. 아까 그 앞전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뭐 쓰는 거야? 접하니까 무조건 d 이꼴 r이죠. 자, 거리 공식 d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m제곱 플러스 1이고 원점에서니까 절대값 씌우시고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절대값이니까 바꿔 상관없겠죠.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루트 5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 7m 플러스 1의 절대값 이꼴 루트 5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됐단 말이에요. 제곱해주세요. 49 m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1은 제곱했으니까 5m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야 정신이 없네요. 여기 20으로 돼 있었네. 순간적으로 오로 보였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죠. 5가 되고 제곱해주면은 여기가 25m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50m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죠. 자, 넘겨주시면 24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36m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겠죠. 24네요. 자, 이게 음수가 나오는 순간 판별식 계산해보나 이거 판별식 계산이 무조건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n값 두 개 모두 존재하고요. 자, 두근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러니까 24분의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수직이었던 얘기네. 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접선의 기울기 또는 접선의 방정식에만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해주면은 여기 n값 구해갖고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포인트가 기울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끝냈다고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접점의 좌표가 필요한 문제였다. 조금 숫자가 지저분해서 이걸로 만들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접점의 좌표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 자, 그때는 두 번째 뿌리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원이 있고 밖에 한 점에서 이게 걷단 말이야. 그럼 접선이 두 개가 나올 건데요. 어쨌든 그 접점의 좌표는 x1, y1이라고 나와. 그럼 이것도 두 개가 나오겠죠? 여기랑 두 개가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놓고서 이걸로 식을 세워요. 위에점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뭐죠? x1x 더하기 y1y는 얼마가 돼야 돼요? 25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식을 세우시고 얘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외부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x1하고 y1은 이 접점의 좌표 정해진 숫자고 x하고 y가 변수야. 이 x, y가 직선 위의 점들을 커버하는 거고 거기가 이걸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7 집어넣는 거. 다시 말해서 x1 곱하기 7 x1 곱하기 7이니까 7에서 되겠죠. 더하기 y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y1 이게 지금 25 이 식이 성립해야죠. 그죠? 왜? 7, 마이너스 1을 지난다며. 이렇게 식 하나 쓰시고 자, 두 번째는 위에 점이니까 기본적으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얼마가 돼요? 2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연립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x1 제곱이 있고 자, 연립할 때 항상 2차씩 대입하는 것이고 여기서 뭐가 돼요? 여기서 두 번째 쪽에서 y1이 7x1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죠. 바꿔주면은 그럼 더하기 7x1 빼기 25의 제곱은 25다. 이걸 풀어준다.
물론 이건 좀 너무 그지 같아서 그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식 조절 해주면은 좌표를 구할 수 있게 해주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x1과 y1의 좌표를 구해주면은 여기다 대입해주면 접선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좌표가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x1 좌표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 갖고서 나머지 물어보는 거 해결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접선의 유형이 세 가지고 세 번째 유형 풀이가 두 개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두면 접선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있죠. 공통 접선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뭐 굉장히 그림이 어질어질하죠. 이거 밑에 문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뭐 굳이 외우는 게 아니고 요령만 익혀두면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원 두 개가 있고 직선이 동시에 접했대요. 그리고 이 접점 가의 이 공통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이 저점 사이의 길이야. A, B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다고. 자, 이것은 항상 원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맞춰줄 게 뭐야? 중심, 반지름,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게 해결책이다. 자, 중심 두 개가 있죠. 반지름. 여기서 반지름 당연히 접하는 점이 포인트니까 이쪽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접하니까 직각이야. 여기도 이렇게 거주면 접하니까 직각이에요. 그럼 둘이 평행할 것이고. 자, 중심 반지름 체크 끝났어요. 자, 포인트는 항상 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뭔가 빗변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빗변은 반드시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은 중심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보면 중심과 중심 여기 있잖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한 게 빗변이 돼야 돼. 얘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고, 우리가 구할 건 뭐죠? 요 길이 구할 거라고. 요 길이. 요 길이 L이라고 해주면 요 길이 구할 거예요. 문제에 L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X라고 할까요? 요 길이를 X라고 해주면 요 길이 구할 거라고. 근데 뭐가 필요해? 직각삼각형 필요해. 근데 누가 들어가야 돼? 이변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쪽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요 길이가 여기랑 똑같겠죠.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중심 사이 거리예요. 중심 사이 거리. 중심 간의 거리. 중심 간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0하고 9니까 이게 9가 됐네요. 자, 여기는 뭐냐면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빼면 되죠. 그렇죠?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빼면 돼. 큰 반지름이 얼마였죠? 5A가 5고 여기 이쪽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3이란 말이죠. 그럼 빼주면 얼마야?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풀면 되고요. 이 거리 x의 제곱은 누가 항상 빗변이야? 이 중심 간의 거리가 빗변이야. 그림 그리다 보면 이상하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중심 연결한 게 빗변이다. 그래서 91에서 누굴 빼주면 돼요? 여기 이쪽에 9의 제곱이 81이죠. 81에서 여기 2죠. 2의 제곱 4를 빼주면 되니까 얼마예요? 71이 되는 거지. 아니 77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제곱한 게 77이고 답은 루트 77이 정답이 되겠다. 자, 결국 중심 연결하시고 반지름, 그러니까 중심 반지름 쓰신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이 포인트인데 어떻게 만들라고? 중심이 관련된 부분이 빗변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돼. 중심 간의 거리 또는 중심에서 그 같은 중심이 관련된 변이 빗변이 되어야 된다. 자, 17번을 보겠어요. 자, 똑같은 얘기고. 자,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 접선이 어느 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죠? 왜 이래 안 줘져? 자, 접선이 안쪽에 있었고 좀 이 길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반지름 1하고 2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빨리 못 찾아? 중심 여기 있죠? C. 그다음 반지름, 이쪽 반지름 이렇게 수선을 내리시고 또 이쪽 반지름 이렇게 수선을 내려. 반지름 체크 끝났어요. 자, 그다음 뭘 찾아야 된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누가 빗변이 돼야 돼? 중심 관련된 거. 요렇게가 빗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빗변이 돼야 돼요. 구하는 건 뭐냐면 AB의 길이고요. 여기 이렇게 길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빗변이 돼야 돼. 그리고 뭔가 아까는 좀 줄여줬는데 이건 연장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요 라인으로 쭉 연장을 하고요. 연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요. 자, 어때요? 직각삼각형 나왔지?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왔잖아. 자, 그래서 그 직각삼각형 요거 이 점, 요 점 직각삼각형이 됐고 이제 변의 길이 확인해 보고 구하는 건 뭐죠? 구하는 거는 요거 AB의 길이니까 우리가 구할 게 요거예요. 이제 구하는 걸 X라고 놓을게요. 알고 있는 거. 저기 중심 간의 거리가 빗변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중심이 여기 2고 4니까 6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보세요. 요 반지름이고, 이게 얼마큼 간 거야? 요 간 길이가 요 원의 반지름만큼 갔지. 그래서 요 길이는 두 원의 반지름이 합이 된다고. 아까랑 차이점이 있죠. 아까는, 이거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이 그림 봅시다. 요 그림이 그 뜻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아까는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일로 옮겨서, 요 라인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기가 반지름의 차이가 됐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를 이쪽으로 당기면서 여기에다가 요 반지름, 두 원의 반지름이 합해진 길이가 몇조 변이 되죠? 그 차이다. 푸는 방법은 똑같죠. 어디 갔어? 보였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6이고 두 개 합치면 돼요. 1하고 4니까 얘는 반지름 2잖아. 그래서 3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x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36에서 얼마를 빼야 돼? 9를 빼야 되니까 27이고, 그 다음 x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27. 그래서 3 튀어나와서 3루트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유형의 마지막 문제. 자,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된 거냐? 원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다 알려줬는데 그 반지름을 모르는 상황. 중심이 잡혀 8,4.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2루트 21이래요. 근데 아까 했잖아. 빨리 뭐 하라고? 중심 반지름. 여기죠. 요선이 확대합시다. 요선이 필요하고요. 여기가 반지름. 이 반지름 얼마요? 이게 R이네. 그 다음 여기 요 반지름. 이 반지름은 얼마였어? 1이었죠? 아까. 그쵸? 여기 반지름 1이야.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2루트 21이래요. 여기가 2루트 21이래. 자, 빗변이 누가, 이제 뭘 만들어야 돼?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고, 항상 중심 연결한 거. 중심이 관련된 자리가 뭐가 된다? 빗변이 된다. 나머지 한 변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자, 요 변이 이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동을 하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라고. 어떻게 이동했죠?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돼요. 여기를 지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쭉 따라와서 여기 연장선 쭉 해줘서 이렇게 직각을 이동을 했게 되면은 이렇게 평행선을 따주면은 여기 얼마큼 이동한 거? 여기 반지름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요? R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길이 2루트 22, 요 길이는 그냥 그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평행 이동했으니까 길이가 안 바뀌죠. 요 길이는 2루트 21이 돼. 그 다음에 빗변, 중심 간의 거리는 아까 6하고 원점에서 6, 8이니까 제곱 해주면 100 나오니까 이 길이가 10이 될 거예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완성해주면 된다. 10이에요. 그럼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여기 제곱해주면 얼마예요? 4 곱하기 21이니까 84가 돼요. 플러스 R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R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 돼야 되니까 R 플러스 1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인데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만 되겠죠? 그래서 R 값은 3이 정답이 된다. 자, 모양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단순해. 직각삼각형 만드는 요령만 알면 나머지는 계산 문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8번이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난도 문제니까 고난도 문제는 다음에 합시다.